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아이둔안과 지축점 원장 유로미입니다. 2부에서는 녹내장을 예방하고 발견해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내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질병 초기에 내가 느끼는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환자가 시야가 좁아졌다고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녹내장이 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한눈에 시야 결손이 있어도 반대편 눈이 상호 보완을 해주면 시야 결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초기 녹내장 환자에서 대부분 시력은 정상이고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시야 손상만 있을 때도 대비감도와 입체신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대비감도가 저하되면 상대방 표정을 빨리 읽을 수가 없고 근거리 작업이나 독서가 어렵고 야간 활동과 운전의 불편을 초래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녹내장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녹내장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녹내장이 의심된다고 들었거나 안과 진료를 보다가 녹내장 검진을 권유받은 뒤에나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신경을 포함한 우리 신경 조직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 상태의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부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 안압이 올라가는 위험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을 안 보고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 5분마다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좋겠고요. 어두운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보지 마시고 밝은 조명에서 바른 자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안압을 높이는 행동을 조심해야겠는데요. 똑바로 눕는 자세에 비해서 엎드리는 자세가 안압을 높이고 특히 옆으로 누울 때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눈의 안압이 더 높아집니다. 잠시 취하는 자세에서 안압이 잠깐 변하는 것은 영향이 적겠지만 하루 중 평균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장시간 동안 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나 녹내장 위험 요인이 있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옆으로 누워서 아니면 엎드려서 불 끈 상태로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다면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겠죠. 또 일하시다가 잠시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쉬는 습관이 있으셨던 분들은 안압을 생각하신다면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기대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안저검사를 하시면 시신경 유두 함몰비 증가, 녹내장 검사 권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증상이 없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꼭 근처 안과에서 녹내장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녹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병이라 40대에서는 유병률이 2, 3%지만 80대에서는 1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녹내장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꼭 받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특히 녹내장 가족력, 근시가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녹내장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더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과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시력, 안압 검사를 하게 되고 각막 두께를 꼭 잽니다. 안압을 눈표면의 각막을 통해서 측정하게 되는데 각막이 두꺼우면 안압도 높은 것처럼 나오고 각막이 얇으면 안압이 낮은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라식, 라섹 수술을 하셔서 각막이 얇아지신 분들은 안압이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눈의 구조가 좁은 분들은 전방각경 검사를 통해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완부 CT가 잘 발달돼서 CT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안저검사에서 시신경이 약한 모양이 있으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신경 섬유층 촬영, 빛간섭 촬영 같은 시신경과 망막 CT를 찍게 되고 최근에는 CT 안지오그래피를 통해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 기능 검사인 시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해봐야지만 내가 느낄 수 없는 초기의 시야 결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은 완치할 수는 없는 병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 당뇨, 고혈압 같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한번 손상된 신경은 재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녹내장의 치료 목표는 환자의 시기능을 지켜주어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압을 조절하는 안약을 넣는 게 1차 치료고 약을 최대한 써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고 녹내장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약을 넣으면서 경과를 보는데 안압이 낮게 잘 유지되고 검사에서도 시신경 악화가 더 진행되지 않는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약을 끊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약이 잘 안 듣거나 쓰기 어려울 때
레이저나 수술을 통해서 안압을 더 낮춰주는 방법을 추가합니다. 레이저 홍채 절개술,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을 해서 방수가 더 잘 나가게 해주기도 하고, 레이저로도 안압 조절이 안 되거나 약 부작용으로 더 이상 안약을 쓸 수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섬유주 절제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그리고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 많이 발전해서 더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은 젠이나 아이스텐트 를 먼저 시술해서 안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로 대부분 안압이 잘 조절되지만 시술해둔 장치가 막히거나 이탈해서 기능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안압이 높거나 낮은 경우도 있어서 안압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로 녹내장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물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한눈에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수술의 횟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녹내장 상태에 맞게 수술을 계획해야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이제 녹내장이 의심됩니다.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막 걱정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거 실명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드린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물론 녹내장이 무서운 병인 건 맞지만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공포감을 느끼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인터넷이나 SNS에서 혹시 접하신 잘못된 얘기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떼어나지 못할 병이라면 나는 앞으로 녹내장을 잘 조절하고 관리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지장이 없게 건강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환자의 가족분들 모두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즈안과 지축자 원장 유로미였습니다.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